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여가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하루가 끝나면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을 감상하는 제 또래와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저에게는 얼마 전까지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라는 말이 묘하죠. 지금은 아니니까요. 별거 아닌 것으로 다투고 싸우는 친구 커플들을 보면 저런 걸로 왜 싸우나 싶을 만큼 저희는 정말 잘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자친구에게 그냥 배신도 아니고 엄청난 배신으로 감과 뒤통수를 얻어맞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고 눈앞이 캄캄해지곤 합니다. 지독하게도 악마 같은 이 남자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사랑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0살이 넘어서도 연애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도 저한테 다가오는 남자들이 한없이 유치하고 어려 보여서 전부 거절했어요. 그렇게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구한 저는 연애보다는 일에만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잔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훤칠하게 잘생긴 남자는 아까부터 저를 지켜봤다며 제게 작업을 걸어왔죠.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말 텐데 묘하게 시선을 잡아 끄는 말투에 그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다른 애들처럼 막무가내로 들이대지도 않고 은근슬쩍 밀당을 잘했습니다. 제가 너무 다가온다 싶어 멀어지면 당기다가도 또 관심이 생기는 것 같으면 며칠째 연락하지도 않는 등 고수의 스킬을 가진 남자였어요. 저는 그 남자한테 속절없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제 첫 번째 남친이 되었어요. 막상 사귀게 되자 남친은 정말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간이나 쓸개까지 빼줄 것처럼 굴며 성심성의껏 구는 남친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고된 회사 생활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요. 아, 이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연애를 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연애의 참맛을 이제야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그와 사귄 지 1년, 그는 좀 빠르다 싶게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결혼은 이르지 않냐고 하니까 남친은 펄쩍 뛰면서 빨리 저와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 자신이 가장 바라던 일이라고 말하더군요. 남친은 저보다 7살이 많아 결혼 정년기이긴 했지만 사실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결혼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끈질기게 결혼 설득을 했고 남친과 헤어지기 싫었던 저는 마지못해 결혼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남친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빨리 양가 부모님을 뵙고 날짜를 잡자고 하더라고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일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원래 다들 이렇게 결혼하냐고 하니 다들 비슷한 거 아니냐는 친구들 말에 결혼이란 이렇게나 정신없고 고된 행위구나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남친은 제게 자주 경제 사정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려줬는데 아직 갚지 않아 힘들다고 하면서 이번 달 데이트비는 네가 부담하면 안 되겠냐는 식의 말을 자주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집에서 따로 용돈도 받는 제 입장에선 부담이 되지 않아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결혼을 앞둔 그의 경제 상황이 의심도 되고 걱정도 되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늦지 않게 아빠 회사로 와. 알았지? 집도 아니고 왜 회사로? 좀 부담스러운데. 아빠가 일이 많아서 회사서 얼굴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안 될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이따 만나.
저는 남친과 통화를 마치고 그날 저녁 아버님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남친에게 전해 듣기로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 하루하루가 바쁘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저는 남친과 함께 아버님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내내 남친은 아버님의 일에 대해서 무척 오버하며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고개를 대충 끄덕이며 그런 남친의 말에 화답했죠.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아버님이 카페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와요. 만나서 반가워요. 녀석의 아들 말이 많기에 어떤 아가씨를 사귀나 했더니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라니 기분이 좋군요.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일단 앉아서 얘기하죠.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아버님, 그래, 내가 아버님이지. 내가 아버님이란 소리를 다 듣더니 이거 아들 낳은 보람이 이제야 나는구만. 아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뭐 어때? 기분이 좋아 그렇지. 보다시피 우리 희건이가 워낙 내성적이라 그간 여자도 못 사귀고 혼자 빌빌 쇳돌았다지. 그래서 내가 걱정이 많았어. 그런데 이렇게 똑 부러지고 예쁜 아가씨를 데려올 줄 알았으면 잔소리 안 하고 있을 걸 그랬나 봐. 희건 씨가 내성적이라고요? 아빠는 내가 무슨 내성적이라고 그래? 내가 얼마나 활발한데. 그랬나? 아버님의 말은 놀라웠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는 제게 불쑥 찾아와 말을 건 남친을 떠올려 보면 내성적인 거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말이죠. 아버님은 겸연쩍게 웃으시더니 이내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그래, 결혼식은 언제가 좋으려나? 역시 5월 달이 나을까? 5월이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너무 일러요. 그러게, 우리 태희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지. 아직 태희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안 드렸고. 그래, 나야 빨리 둘이 결혼하고 집에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지. 아빠는 진짜 아빠 생각만 해. 남자 둘이 사는 적적한 집안에 여자가 들어오면 얼마나 생기가 나겠어. 희건이 엄마 죽고 나서는 집이 늘 어둡고 칙칙해서 아버님 하시는 말의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말투성이었습니다. 결혼 날짜며 집에 들어와 사는 거 전부 남친하고는 하나도 상의가 안 된 부분이었고요. 제가 당황하자 아버님은 대충 얘기를 마무리 지으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저는 남친을 추궁했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산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게 둘이 나가서 살려면 집이 필요한데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서 일단 들어와서 같이 살고 나중에 분가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도 나와 상의는 했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왜 우리 아빠랑 같이 사는 거 싫어? 아빠 요리도 잘하시고 시집살이 같은 것도 전혀 안 시키실 분이야. 아까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아무튼 좀 혼란스러워. 알아. 내 마음이 어떤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벌어야 할 때잖아. 당장 집 구해서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서두를 필요 없다고 했잖아. 우리 집에서는 벌써 결혼 얘기를 하냐며 야단이시라고. 서로 준비가 좀 된 다음에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나 이미 회사나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해놔서 물릴 수도 없다고. 게다가 내가 그랬잖아. 너 없이 하루하루 사는 거 너무 힘들다고. 빨리 너랑 같이 살고 싶단 말이야. 너는 안 그래? 나도 그래.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겠어? 오빠도 알다시피 결혼은 쉬운 게 아니잖아.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태희야, 이러지 마. 조금만 욕심을 버리면 되잖아. 남친의 고집이 막강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리진 않다고 하면서도 결혼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는 남친 때문에 결국 그 다음 주에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엄마 아빠는 탐탁지 않은 얼굴이셨습니다. 남친의 직업이나 나이, 그리고 경제 상황도 마음에 들지 않으신 눈치였어요. 남친은 예상대로 본인을 강력 어필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저의 부모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 안간힘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태희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살다 보면 다툴 일도 많을 텐데 그럴 땐 어쩔 건가? 그럴 때마다 무조건 제가 져주겠습니다. 무조건 태희 말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 말 마음에 드는구먼. 그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뭐 둘이 그렇게 좋다면야 어쩔 수 없지. 여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남친은 벌떡 일어나서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남친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까지 마친 남친은 대뜸 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직 독립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일단 결혼하면 저희 아버지와 같이 살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해도 태희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되도록 빨리 분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소린가?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라니 태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아버님께서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은 저희가 부족하니 아버님이 보태주시면 분가가 바로 가능할 것 같아서요. 뻔뻔하긴, 그러니까 자네 말은 우리가 집을 해달라는 소리지. 네, 이런 얘기 꺼내는 저도 너무 죄송스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아빠는 남친의 말에 한숨을 내쉬더니 일단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겨우 허락을 받은 결혼에 또 다른 먹구름이 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남친은 제게 상의 한마디 없이 아빠한테 폭탄 발언을 던진 거니 화도 났고요. 저는 화가 나서 그대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남친이 붙잡았어요. 뒷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자기가 부족한 게 많아서 자격지심이 있어 잠시 화가 난 거라고 하더군요. 모두 변명 같은 말들이었지만 바보같이 전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처음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했다 보니 그를 부정하는 게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쉽지가 않았어요. 저와 남친은 말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4월이어도 밤엔 꽤 쌀쌀한 날씨였어요. 남친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제게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다정한 모습을 보면 괜찮은 사람 같다가도 왠지 모를 보여주는 면모는 너무 낯설어서 자꾸만 불안해졌습니다. 요즘은 이런데도 노숙자가 다 있네. 불쑥 꺼낸 남친의 말에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저씨가 몸을 있는 대로 웅크려 신문지 몇 장간 바닥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남친은 인상을 찌푸리며 그를 스쳐 지나가려 했지만 저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이런 날씨에 여기서 주무시다가 덜컥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아저씨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왜 말을 걸고 그래? 그냥 가자. 잠깐만, 이런 데서 주무시다가 아프시면 어떡해? 기다려봐. 저는 아저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노숙 생활이 익숙지 않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남루한 차림새는 아니었거든요. 닦지 못해 덥수룩한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깔끔했습니다. 저는 추위에 떨고 있는 아저씨한테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에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서 따뜻한 음료수와 핫팩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에게 건넸어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쉼터라도 가시면 될 텐데요. 저도 가봤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은 받아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수중에 갖고 있던 돈도 다 뺏기고 다른 데 찾아갈 용기도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제가 가까운 쉼터나 경찰서라도 데려다 드릴게요. 그렇게 신세를 줘서도 되나? 뭐가 어때서 그래요? 저 지금 할 일도 없고 완전 한가해서 그래요. 할 일이 없긴 왜 없어? 나랑 얘기 중이었잖아. 우리 할 얘기 다 끝났잖아. 오빠 이만 집에 가. 나 이분 도와드리고 갈게. 남친의 말에 기분이 상한 저는 그를 본체 만체하고 아저씨를 일으켜 드렸어요. 몸이 굳었던 아저씨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조금 나아진 듯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태워 아저씨를 근처 모텔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쉼터를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기도 해서 오늘은 모텔에서 주무시는 게 낫겠다고 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면서 들은 얘기로는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하며 너무 행복하게 살았던 아저씨는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인하여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까지 한 아저씨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가족들에게 그나마 남은 재산을 다 주고는 혼자 정처 없이 떠도는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아저씨의 사연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제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한 아저씨는 꼭 이 은혜 갚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돈은 안 갚아도 되니 앞으로 열심히 사시면 다시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일러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저씨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남친의 태도가 미심쩍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소외된 어려운 이를 돕는 봉사활동을 즐겨 한다고 했던 그였는데 노숙자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던 모습은 전혀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남친에 대해 뭔가 크게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와 헤어지고 돌아온 뒤 저는 남친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고 말했어요. 당연히 남친은 무슨 일이 있냐며 집착했죠. 저는 딱히 답변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한 달 동안 아예 연락을 끊고 산 건 아니었습니다. 남친은 끈질기게 제게 전화를 했고 전화 통화는 간간히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그와의 연락을 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결단이 필요했죠. 그러던 차에 놀랍게도 남친의 아버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은 제게 잠깐 만나줄 수 없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부담스럽긴 했지만 무슨 얘기를 하실지 예상이 가기도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도 아버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로비를 막 들어서서 아버님께 도착했다고 문자를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누군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놀라서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아저씨가 반색을 하며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 네, 모르겠어요. 아저씨. 그때 나 도와줬던 그 아가씨, 맞죠? 그죠? 와, 이런 데서 다 만나네. 여기 회사 다녀요? 아, 그건 아닌데 아무튼 반가워요. 아저씨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아가씨가 도와주면서 한 말에 내가 용기를 얻고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거든. 아무리 사장 소리 들으며 떵떵거렸다고는 하나 그땐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니 경비 자리도 나한테는 황송하죠. 이런 지 이제 보름쯤 됐어요. 와, 진짜 다행이에요. 가족들하고는 만나셨어요? 내가 염치가 있어야지. 아직 좀 더 있다가
돈 좀 모아서 찾아가려고. 정말 잘 됐네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니까 또 빚 볼 날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만났으니 내가 돈은 갚아야지. 잠깐만요. 아니에요. 받으려고 드린 돈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넣어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보낼 수가 있나? 그럼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아니, 그걸로 되겠어? 그럼요. 아주 충분해요. 저는 아저씨와 나란히 카페에 앉았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아저씨는 그때보다도 건강도 좋아 보이고 얼굴빛도 환하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아저씨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멋지세요. 멋지긴 뭘, 아가씨가 더 멋지지. 근데 우리 회사에 무슨 일로 오셨어? 아, 사실은 남자친구 아버님이 여기 근무하시거든요. 얼굴 보자고 하셔서 왔어요. 그게 누군데? 내가 웬만큼 높은 사람들은 다 알아. 성함이 김중건이신데 혹시 아세요? 나도 이름만 들어선 잘 모르겠네. 그러시죠. 아, 곧 오실 때 되셨어요. 저는 저쪽에서 걸어오는 아버님을 보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저씨도 재빨리 일어나 커피를 치우셨고요. 아저씨가 자리를 비켜주는 사이 아버님이 제 앞에 앉으셨어요. 새로운 경비로 하는데 아는 사이야? 네, 조금이야. 신기하구만. 부잣집 아가씨가 저런 경비원을 어찌 알지? 인연은 어디서든 만나기 마련이니까요. 그것도 그렇지. 그런데 어쩐 일로 부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희건이 몸 상태가 영 별로야. 병든 닭마냥 제대로 일도 못하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말인데 태희가 화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애가 반성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화난 거 아니에요, 아버님. 둘이 싸운 게 아니야?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결혼이라 조금 더 알아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결혼이 서로 맞춰가고 그런 과정에서 싸우기도 하는 거지. 알아갈 시간이 뭘 또 얼마나 필요하다고 그래. 죄송해요, 아버님. 그래, 어쨌든 헤어지는 건 아닌 거지? 네, 그럼 됐다. 아유, 내가 마음을 얼마나 졸였는지 몰라. 아버님은 헤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에 안심하셨는지 커피를 한 입에 털어놓으시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이 바빠서 얼른 가봐야 한다는 말에 꾸벅 인사를 한 저도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왔어요. 그러자 아까부터 절 기다리고 계셨던 건지 저쪽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뛰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될 사람이 김 부장이었어? 아버님을 아세요? 알다마다 워낙 상무 옆에 똘마니처럼 붙어 있어서 모르지 않지. 성과는 없는데 아부만 잘해서 지금까지 목숨 부지하고 있다고 말들이 많아. 아, 그래요? 아휴,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이상하다. 네, 뭐가요? 내가 아는 김 부장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제가 사귀는 남자친구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일주일 전에 여기 순찰하다가 떠드는 소리 들었거든. 김 부장이 할아버지가 된다고 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옆에 있던 상무가 드디어 며느리가 애를 가졌냐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번이 둘째라고 소리치더란 거지. 그래서 내가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가 됐구만. 나는 멀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아가씨는 그 아들이랑 만나는 사이라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는 거잖아. 혹시 아가씨가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아저씨의 말에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둔탁한 통증이 왔습니다. 속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은 모든 걸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제가 걱정이 된 아저씨가 따라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으로 듣기 전까지는 또 그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습니다. 괜히 부모님한테 들킬까 소리 죽여 운 다음 날 저는 남친을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도저히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전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여자는 대뜸 제게 김희건을 아냐고 물었어요. 혹시나 그의 와이프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한 그 여자는 그날 밤 저희 집 근처까지 찾아왔습니다. 전 긴장감에 음료도 마시지 못하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카페로 들어온 여자가 제 앞에 앉았어요. 냉랭한 바람이 불 것 같은 얼굴을 한 그 여자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 새끼 완전 쓰레기예요. 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인데 저 그 남자랑 3년 만났어요. 3년이요? 그리고 그 남자 부인도 있는 거 알죠? 그게 정말이군요. 그래요. 얼마 전에 둘째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는 늘 이혼할 거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죠. 근데 그 인간이 나로도 부족해서 당신을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대가 기가 막혀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가 지금 부인도 모자라 당신이랑 나까지 만나고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저한테. 그쵸. 완전 역겹죠. 나도 당신까진 만나는 거 알고 눈이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안 미치고 백이겠어요? 그 인간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돈이라니요? 당신한테는 아직 돈 얘기는 안 꺼냈나 봐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마누라가 위자료를 많이 달라고 한다며 나한테 보태달라고 해서 돈 줬더니 입 싹 닫고는 모른 척 하더라고요. 이혼은커녕 애까지 나서 제가 불같이 화를 냈더니 너 없이는 안 된다며 질질 짜고 빌던데 어이없죠? 눈물이 절로 차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집에 와서 결혼 승낙을 받을 때도 아파트를 달라고 뻔뻔히 요구했던 남자였습니다. 게다가 여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었다니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황당한 얼굴을 하고 있자 여자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말고 얼른 헤어져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는 못 끝내요. 그럼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요? 나처럼 돈 뜯긴 것도 아니라며. 어떡해요? 지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그래요. 무슨 복수를 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복수 나도 도울게요. 감사해요. 감사는 뭘 쓰레기 분리수거나 잘하자고요. 머리끝까지 차올랐던 분노는 오히려 식어 온몸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저를 그동안 농락했던 놈에게 대한 복수심뿐이었어요. 그동안 뭐가 좋다고 그를 만나며 힘들게 인연을 이어온 건지 스스로가 한심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저 또한 그럴 수 없음을 깨닫고 복수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공개적인 망신이겠죠. 저는 며칠 뒤 남친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문드문 연락하던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자고 하니 그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들리는 가식적인 음성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를 듣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버님 회사로 오라고 한 뒤에 조금 더 일찍 회사로 찾아가 경비원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저씨는 제 사연을 듣고 난 뒤에 무슨 일이든 돕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저씨에게 잠시 뒤에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켜 달라고
한 뒤에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남친이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왜 여기서 보자고 한 거야? 왜, 오빠. 아버님 회사잖아. 뭐야, 이제 화 다 풀린 거야? 난 자기가 왜 화난 건지도 모르고 그동안 끙끙 앓았잖아. 진짜 몰랐어? 내가 왜 화가 난 건지 진짜 몰랐냐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날 아버님, 어머님 만난 뒤로는 영 분위기가 쎄하길래 내가 무슨 실수했나 했지. 그래, 실수했지. 진짜? 너 무슨 실수였는데? 우리 아빠한테 아파트 사달라고 했잖아. 왜 실수야? 결혼할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그래,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화 다 풀린 거 아니었어?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저씨가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켰어요. 요란한 소리가 건물에 울려 퍼지자 이내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이고, 불이 났나 봐. 뭐야, 불난 거야?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우르르 로비로 쏟아져 나왔어요. 입구로 나가는 문을 걸어 잠궈둔 아저씨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몰린 인파로 인해 순식간에 로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내 화재 경보기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아저씨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고장이 났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의 말에 사람들이 너도나도 투덜거렸어요. 인파 속 아버님이 우리를 발견해 다가오셨죠. 아니, 너희들이 여기는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은요? 저희 희건 씨랑 결혼하려고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지. 왜요? 여기 회사분들 다 계시는데 이곳에서 발표하려고요. 아버님은 눈에 띄게 당황하시며 어떻게든 자리를 피하려고 하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옆에 있던 상무님과 다른 직원들이 저희를 발견했거든요.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 그게요. 얼마 전에 둘째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게요. 둘째라니요?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그게 너무 심한 말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 여기 부장님 아드님이랑 곧 결혼할 사이입니다. 부장님 아드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아버님, 말 좀 해보세요. 그게 말이다. 안색이 하얗게 질린 아버님과 남친은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이제야 가면이 벗겨진 두 부자에게 제대로 망신을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뭐예요? 진짜 유부남이었어요? 세상에, 저희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간다고 아파트 사준다고 했었는데 아파트도 저희 쪽에서 구입하려고 계속 시키셨잖아요. 내가 언제? 뭐야,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하긴 뭘 설명해? 김 부장,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게 말입니다, 상무님. 어떻게 된 일이긴요. 김 부장님 아드님이 제게 결혼 사기를 친 겁니다. 이미 결혼하여 자식도 있는 사람이 저희 집안 돈을 노리고 아빠랑 짜고 친 사기극에 제가 보기 좋게 당할 뻔했어요. 정말인가? 아니, 이 사람 회사에서 횡령한 것도 내가 눈 감아줬더니 무엇을 사람이 세. 아닙니다, 상무님. 오해십니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사기를 무슨 사기를 쳐. 남친이 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인파를 가르고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다름 아닌 현 부인과 저와 마찬가지로 바람을 피우고 있던 여자였죠. 상황을 믿지 못하던 부인은 우리의 모습을 보더니 경악하며 바닥에 엎어져서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안 그래도 의심스러웠는데 나 말고도 여자를 둘이나 더 만나고 있었다니. 내가 못 살아. 세상에, 무슨 계획인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망신이라니. 너무 통쾌한데요? 이게 다 뭐야? 어떻게 알고 여기로 온 거야? 아, 이래서
아버님을 굳이 회사에서 보자고 한 거군요. 집에 가면 진짜 마누라가 있으니까 진짜 머리가 좋아야 바람도 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머리 잘못 굴려서 결국 이렇게 다 들켰으니 앞으로는 어떡하시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증인이 되어줄 테니 당장 내일 고소장 받을 준비나 해. 나한테서 빌려가고 안 갚은 돈 모두 청구할 테니까. 아냐, 아니라고, 전부 잘못된 거라고. 김 부장, 자네 나 따라오게. 상무님, 오해십니다. 제가 아들놈을 잘못 키워서.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상무님이 화를 내며 자리를 피하자 그 뒤를 뭐 마려운 강아지처럼 아버님이 쫓아가더군요. 전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쓰레기 남친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초라한 행색이더군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세 여자가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부인이 그의 턱을 날렸습니다. 윽 소리도 내지 못하고 바닥에 몸을 웅크린 그는 몸을 덜덜 떨더라고요. 애초에 배포도 크지 못한 주제. 세 여자한테 사기를 치다니.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래, 앞으로 내 앞에서 숱한 고소장을 받게 될 거니까 각오해. 이 나쁜 놈, 우리 애는 어쩌라고. 그는 한참을 쪼그리고 있더니 이내 최대한 불쌍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해서 그랬어. 뭐, 다들 사랑해서 그랬다고? 나한테 심장이 3개인데 그럼 어떡해, 미친놈아.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용서해 줄 것 같았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당장 일어나 그 잘난 면상 들고 똑바로 말해봐. 사랑을 운운하는 사람이 아파트 먼저 얘기해? 내가 이상하다 했어. 진짜 아저씨 아니었으면 널 의심할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아저씨가 날 살린 거야. 아저씨라니? 한 달 전에 길거리에서 마주친 그 아저씨. 그 아저씨가 네가 유부남인 걸 얘기해줬다고. 그게 바로 나야. 뒤에서 내내 관전하고 있던 아저씨가 대화에 참전하였습니다. 감사해요, 아저씨. 내가 뭐 한 게 있나? 이놈이 다 못난 탓이지. 그럼 너는 여기서 내 와이프랑 못다한 얘기 나누고 우리 셋이 맥주나 한잔 하러 가죠. 그럴까요? 좋지. 저희 셋은 회사 밖으로 나왔어요. 두고 온 부인이 걱정되긴 했지만 잘 대처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나와서 맥주 한잔하며 남아있던 응어리까지 다 풀었답니다. 사실 이 정도 복수를 했으니 속이 시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술 마시고 헤어진 우리는 그 이후로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씹으며 수다 떨고 월급 모아서 결국 자기 아이들 다시 만나게 됐다는 아저씨 얘기 들으며 기뻐해 주기도 했어요. 그럼 전 남자친구는 어떻게 됐냐고요? 고소장 받은 전 남친은 대출받아서 돈 갚느라 고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부인하고는 이혼한 걸로 아는데 양육비까지 매달 내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그리고 전 남친 아버지는 결국 회사에서 잘리고 지금은 집에서 놀면서 전 남친한테 잔소리만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전 남친과 고소건으로 연관된 여자한테 들은 거라 믿을 만합니다. 아무튼 첫 남자친구를 쓰레기로 만난 저는 똥 밟고 복권 당첨된다는 말을 증명하듯 지금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경제력 좋은 남친 만나 행복하게 연애 중이니 걱정 마세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